미국의 대표 경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개의 도시라는 별칭답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도시 전체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택이 아닌 사무실의 위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금융지구에 있는 22층짜리 건물은 2019년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최근 매물 가격은 6천만 달러, 800억 원 정도입니다. 4년 전에 비해 80% 정도나 급락한 겁니다. 이 빌딩의 공실은 75%에 이릅니다. 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전체 사무실 공간은 10곳 가운데 3곳이 비어있을 정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샌프란시스코를 넘어 같은 서부인 LA 그리고 동부인 뉴욕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나 집에서 일하나 성과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지난해부터 금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임대는 안 되는데 금리까지 오르니 건물주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러다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큰 게 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에 드리워진 침체 전망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릅니다. 그땐 주거용 부동산의 위기로 거주자 개개인이 타격을 입었다면 이번엔 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를 가진 중소은행은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하자는 주의일 겁니다. 대출 기준을 깐깐히 할 거고 이러면 시중에 돈줄이 마를 겁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내부 위기의 해법을 국경 밖에서 찾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방했는데 3년 뒤 남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서 금리가 낮은 나라를 찾게 될 겁니다.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나라 밖 어딘가를 타깃으로 삼을 거란 뜻입니다. 그럼 한국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우리나라는 3.5%입니다. 1.75%포인트, 역대급 금리 차입니다. 액면상으로도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자 더 주는 쪽으로 돈이 가는 거죠. 달러가 빠져나. 자금을 한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위기는 직감하고 대비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 방법이나 의지가 없다면 위기가 안 오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이어 워런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도 부동산 부실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선 경고가 유행이고 대세입니다.